조건부 서식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확률의 기본작업 3에서는 조건부 서식이 50%, 고급 필터가 한 30%까지 잡아요. 나머지 20%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그림 복사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학번이 2019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수식의 문자 앞에 달랑,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세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보면 항상 여기에 붙어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맨 밑에 세 규칙에 들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는 여기에 붙어요. 단, 규칙, 유형은 세 강조 규칙과 상하이 규칙을 이용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20번 중에 한 번은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빈도가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기출문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앞에 변형 문제에 대해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그 유형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전체라는 말이 있고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제목행은 범위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제목행 밑에 있는 그 오른쪽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학번에서 왼쪽에서 4개를 뽑는 게 A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이 2019하고 같아요 하고 판단을 해서 true, false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어려운 게 수식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식 작업. 자, 그러면 먼저 left라는 함수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학번이 A4에 있는데 주소가 나왔네? 그러면 달러를 A에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번에서 왼쪽에서 4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 의해서 뽑힌 데에는 결과가 뭐라고요? 문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8이 나오는데 따옴표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화면에 표시되는 그냥 2018로 표시되잖아요. 문자예요, 숫자예요, 얘는? 문자예요. 문자. 문자화된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할 때 는 따옴표 2018로 비교를 해야 돼요. 문자화된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게 if 함수에도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if 함수도.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은 값이 그 값이 1이면 남자, 2면 여자라는 if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왼쪽에서 하나를 8번째 하나를 뽑았어요. 그 값이 는 1이에요. 그러면 답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따옴표 1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값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서 뽑힌 건 문자니까.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2019인데 2018이라고 썼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true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문제는 2019로 시작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 true가 나왔잖아요. true가 나온 줄을 보시란 말이에요. 2019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019네. 그 밑에는 2017이네. false 맞네. 그러면 수식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복사하고 ESC 누르시고. 자,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요. 범위 잡으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지정하면 되겠죠. 표준색 파라. 그리고 확인을 나오시고 조건을 확인의 부분을 딜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한 개의 규칙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었다 또 만들면 빵점이에요. 만들고 또 만들면 안 돼요. 만들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조건부 서식의 맨 밑에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범위 수정하시고 수식 수정하시고 서식 수정하시고 나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트 전체의 조건부 서식을 아예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또 만들면 빵점이에요. 자, 어떤 형태냐는 건 아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라는 게 나오지만 이런 경우가 나와요. 자, 여기 기말고사 범위에 조건부 서식의 상하의 제일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보다 큰 70점 이상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뭐 노란 텍스트 채우기, 진한 녹색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해서 여기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행 전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범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상하의 규칙을 이용하는데 평균값보다 큰 것들만 모양을 내는데 여기 있는 걸 해도 되고 아까 우리 조건부 서식 하는 것처럼 글꼴에 들어와서 채우기색 노랑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행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만 잡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이 강조 규칙이거나 상하의 규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도 아주 빈도가 적게 한 번씩은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급 필터를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두 가지 유형이고, 이제 하나가 어렵게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수식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에 수식이 떡하니 나오는 데가 있었죠. 그러면, 가상의 필드명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그때 나왔던 게 이런 거잖아요. 할인 금액 평균보다 커요? 그럼 계산된 결과 수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평균값을 구하는 수식이.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했어요? 가상의 필드명을 적고 여기다가 는 하고 할인 금액이 크거나 같다 에버러지에서 수식을 여기다 놓아야 되잖아요. 수식을 써야 되잖아요. 평균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서 가상의 필드명을 이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필드명을 쓰면 안 된다는 게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고급 필터 문제였어요. 근데 얘같이 구분이 비회원이라는 것을 A18에다가 조건을 넣고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 할인 금액을 복사해서 옆에다 놓는데 7만원 이하라는 것이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같은 줄에 쓸 거냐 다른 줄에 쓸 거냐죠. 7만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7빵빵 빵빵 7빵 빵빵빵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건 범위를 선택해 가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A22잖아요. 여기다가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표가 제대로 돼 있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이용 목록 범위를 직접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탭 가상 머리도 가네요. 고급 필터에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조건 범위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또는 조건 범위가 이만큼도 나와요.
이 안에다 조건을 쓰세요. 그럼 우리는 시작하는 지점에 잡아서 해당되는 조건을 입력하고 그 입력한 조건만큼만 범위 잡아야 돼요. 다 잡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를 A22를 선택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다 뽑을 때 하는 거예요. 다 뽑을 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만 뽑아주세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상품명은 집어넣고 빼고 할인 금액도 빼고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A22에 상품명, 예약자명, 예약인수, 인원수, 숙박일수와 이용금액만 A22에 뽑으세요. 그러면 목록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탭 고급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안 잡고 여기 하나만 똑 잡으면 여기 하나만 똑 잡아요. 그럼 얘가 상품명만 뽑아버려요. 여기서 확인 이러면 얘가 상품명만 또를 뽑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뽑고자 하는 필드명들을 갖다 놨으면 그 필드명들 범위를 전체를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게 요거. 다 뽑는 게 아니라 뭐만 뽑으세요. 걔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에 수식이 들어왔을 때, 이 수식을 쓰게 될 때는 여기는 기존에 있던 필드명을 쓰시면 안 되고 가상의 필드명을 쓰셔야 된다는 거. 고급 필터에서 어려운 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필터를 제가 3번 예제에 있는 걸 뽑아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 필터.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사용자 지정 필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가 아니면 자동 필터예요. 그 사용자 지정 필터 이렇게 나오면 자동 필터라는구나 하고 필터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필터를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별 중에서 모두 선택을 풀고 여자만 보여주세요. 총점 중에서 250 이상이니까 필터를 걸어야 되겠죠. 크거나 같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25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히는데 얘가 뭐름이 아니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동 필터 대신에 사용자 지정 필터.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말이 맞아요. 리본 메뉴에는 자동 필터라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필터를 할래, 고급 필터를 할래,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급 필터에 비해서 얘를 그전서부터 자동 필터라는 명칭을 많이 써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리본 메뉴에 자동 필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이용해서 작업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제 자동 필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 텍스트 나가기와 이제 외부 데이터. 자, 얘도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B4에서 B19 영역을 6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고, 여길 더 잡아야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부 B열에만 있는 거예요, B열에. 그리고 얘는 옆에가 이렇게 옆에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B열에 텍스트가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하면서 번역이라고 들어가 있는 열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잡고 데이터 탭, 뭐예요?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구분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구분기호가 뭐예요? 쉼표예요. 얘가 두 개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해줘요. 여기는 탭이 없단 말이에요. 탭이 이미 체크가 돼 있어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찝찝하죠. 그러니까 탭을 푸시고 세미콜론만 남겨두시고 다음에 3단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번역열을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험 분이 말씀을 했다 그랬죠. 우리는 연습할 때 맨날 하나만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3개를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못했어요. 그럴 때는 해당되는 거를 또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아. 또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으면 3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봐서 안 풀었어요. 얼마나 당대당해요. 합격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합격했으니까. 그 계산 문제를, 그전에는 기본 작업 3은 보너스 점수를 보라 그랬어요. 그 조건 분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까다롭고, 그러니까. 기본 작업 3은 일단 버려. 그리고 70점을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작업 3에서 조금 안 해본 게 나오면 건너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하고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쪼개서 내용을 놓는 형태가 되죠.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보면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여기에.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라는 것은 파일로 존재를 해요. 그 존재되는 파일을 불러다가 마법사에 의해서 쪼개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3에다부터 누를 수 A3에다 미리 포인트를 넣으시고 파일은 자격시험 자료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그 다음에 D 드라이브에 커마 2급의 상시시험에 채용 결과였나? 자격시험 자료. 이론에 있는 거죠, 얘가. 이론의 자격시험 자료. 이걸 불러서 구분기호가 쉼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서식 지정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잠깐만요. 1단계 구분기호가 있어요. 그 구분기호는 쉼표예요. 3단계 서식을 지정하거나 가져오지 않는 작업을 하는데 지시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위치 잡고 열너비 조정하지 않으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속성에 있다 그랬죠. 속성. 이 속성의 기본이 얘는 열너비 조정을 해줘요. 열너비 조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 얘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너비를 조정해 준다고요. 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너비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너비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텍스트 나누기로 많이 시험이 나오면서 외부 데이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그림이죠.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연결하여 들어가느냐, 그냥 들어가느냐,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얘는 그림으로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이면 돼요. 책에서는 뭐 그림 복사, 그림 붙여넣기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범위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B2에 가서 붙여놓을 건데 홈에 붙여넣기 목록을 눌러보면 이 기타 붙여넣기 옵션의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림 붙여넣기예요. 그 옆에가 연결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느 걸로 붙여넣느냐에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그전 버전에 우리가 먼저 할 때 2010 버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아마 텍스트로 쭉 나왔었어요. 이제 텍스트로 안 나오고 아이콘으로 바뀐 거예요. 그 아이콘의 의미들을 빨리빨리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F2에다가 결제라는 범위 잡고 복사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F2에 가서 또 홈에 붙여넣기 목록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그림이 아니라 얘는 이번엔 연결된 그림.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얘를 따당 하고 클릭하면 그림도 그 서식이 떠요. 근데 연결된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원본으로 간다 했죠. 원본. 그래서 여기 이서 밑에다가 홍길동이에요 쓰고 엔터 하면 이 연결된 그림도 홍길동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김문신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홍길동이라고 쓰고 엔터를 하면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홍길동을 지우고 나오면 여기도 또 홍길동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림 복사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는 거와 연결된 그림을 붙이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